유체역학을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로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그냥 뉴턴 역학 범위에서 유체역학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뭐 매스나 모멘텀이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연속 분포도 사실 굳이 나누자면 이제 유체와 탄성체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탄성체는 주로 고체인데 분자들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거의 고정이 돼 있지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강체에서 살짝 벗어난 걸 탄성체라고 부르는 거고, 유체들은 이제 개별 분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가 꽤 많이 바뀔 수 있는 걸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분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연속 분포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분자 단위에서는 상당 부분 이미 평균을 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기체가 있을 때 딱 공간상의 한 점에서 기체 분자들을 열심히 살피다 보면은 뭐 왼쪽으로 날아가는 기체 분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기체 분자, 뭐 아래 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쫓아가는 거를 하자는 게 유체역학이 아니라 적당히 평균 내고 나서 남는 거, 예컨대 뭐 압력이라든지 밀도라든지 그런 개념을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 써놨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물리량들은 매스 덴시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지금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매스랑 에너지랑 구분을 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매스 덴시티를 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이상적인 유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물리량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압력, 프레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네틱 에너지든 포텐셜 에너지나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 덴시티를 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빌러시티를,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의 속도, 빌러시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빌러시티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속도가 아니라 유체의 한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취했을 때 거기에 속한 분자들의 평균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 엘리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제가 엉성하게 그려놓은 그림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분자 단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자를 하나로 묶은 건데 그래도 이제 전체 볼륨에 비하면은 좀 작은 부분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뭐 강물이 흐르는데 강 전체가 이 플루이드 전체의 볼륨이라고 보면은 이 셀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표면 장력 같은 거 무시하려고 그러면 한 뭐 센티미터 단위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뭐 유체를 셀 단위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마치 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셀의 크기는, 그러니까 뭐 분자의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분자들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기체 경우에는 이제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분자 자체의 크기보다 클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도 좀 넉넉하게 커야 된다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전체 유체의 부피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작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혹시 다른 기회에 유체역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아마 본 적이 있겠지만 그 유체역학의 방정식을 셋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좀 살짝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라그랑주 선생의 이름이 붙어 있는 방식이고 하나는 오일러 선생의 이름이 붙어 있는 방식인데 뭐 이 두 분의 이름은 워낙에 많은 물리와 수학 교과서에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 이름만 가지고 현혹되면 안 되고요. 다른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유체역학 범위 안에서는 이 두 방식이 이제 관점이 살짝 다른데 뭐냐면 하나는 저 라그랑주 방식은 저 유체에 셀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셀을 그러니까 고정된 분자 수만큼의 셀을, 그러니까
예, 한 셀에 들어가는 이제 분자의 숫자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셀을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뉴턴 역학에서는 예, 분자의 개수가 고정이 되면 뭐 토탈 매스도 고정이 되겠죠. 상대론에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셀이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가 잠시 후에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예, 정말 말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 이 오일러 선생의 방식은 셀이 어떻게 지나다니든 상관없이 그냥 공간상의 한 점에 박아놓고 그러면은 이제 한 셀이 지나가고 뭐 다음 셀이 오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 과정을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관측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예, 중요한 차이가 이제 여기서 저 시간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로 들어오는데 예, 라그랑주 버전에서는 시간 미분이 그러니까 시간 미분을 dt분의 d로 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 셀을 쫓아간다는 플루이드 엘리먼트를 쫓아간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고 반면에 오일러 방식에서는 그냥 편미분이 들어가요. 이거는 공간 좌표는 안 바뀌고 시간 좌표는 살짝 바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를 그러니까 둘 다 어쨌거나 관점의 차이고 정확히 같은 물리를 기술하고 싶은데 그러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방식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위험이 있을 테니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는 뭐 예,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뭐 사실상 그냥 체인룰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저 dt분의 d 라그랑주 버전에서 시간 미분이라는 거는 플루이드 엘리먼트를 쫓아가는 거고 쫓아갈 때는 시간도 변하지만 위치도 변하니까 그 위치 변하는 거를 체인룰을 써서 쫓아가면 그 유체의 속도 v 그다음에 닷 프로덕트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조합이 들어오는 거죠.